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은 288일째. 힘차게 오므려 줘봐기 전에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제가 들었는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가장들이, 수많은 아빠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레고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 또는 하고 싶은 거를 경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나의 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예를 들면 행복한 삶인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반 일리치처럼 연결되죠. 이반 일리치처럼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줘서 행복하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레고리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레고르가 아버지가 부도난 이후에 그레고르가 자신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이제 부양하고 있죠. 여동생은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그 시련으로 정말 지팡이를 짚고 살고 삶의 의욕도 없는 노인처럼 살고 있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꾸미고 바이올린 연주나 하면서 예를 들면 오빠가 벌어다주는 그 돈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레고르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 꿈도 아닌 그런 일들을 그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러 다니죠. 그런데 카프카의 변신에서 1장에서는 이제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났더니 괴물, 바퀴벌레 같은 걸로 변신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레고르가 다시 건강해져야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레고르가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방도 치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알뜰히 살피는데 그레고르가 아픈 지 한 달 이상 지나가니까 가족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도 일자리를 구하고 엄마도 일을 하고 여동생도 상점 점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레고로한테 소홀하게 되죠. 익숙해지니까. 자기들이 사는 것도 바쁘니까 그레고로가 아픈 지도 오래되니까 익숙해지면서 또 그레고로에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레고로가 벌어온 돈으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레고로가 아파서 돈을 못 벌어오고 아파서 방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죠. 그레고로가 자기 자신들이 사는 것에. 그리고 나중에 끝내는 그레고로가 죽죠. 죽는데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그가 성호를 그었고 새 여자가 그를 따라 했다. 그레고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죠.
자, 그레고로 입장에서 뭐 아버지는 그레고르 눈에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늙었고 몸도 불편하시고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나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 자기가 무슨 일이 되었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사는 거죠. 어, 근데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아파서 변신해서 벌레로 변신해서 일을 못하게 되고 집에 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족들이 자기가 그렇게 나약하고 병들고 또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엄마, 아빠, 여동생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의 일이 그렇게 미래가 없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서로 스스로 생각하는 시점까지 옵니다. 즉, 즉, 저의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꿈이 있다면, 꿈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돈으로, 뭔가를 가족들한테 제공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가족들마저도 오히려 그 실에 빠져있던 사업 실패로 실에 빠져있던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그레고르가 돈을 못 벌으니까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죠. 그 자기가 지금 그 일 직장에 제복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도 나중에는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 돈으로 예를 들어서 돈으로 지금 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아내가 주부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또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돈만 많이 벌어오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없이 그저 헌신으로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거는 하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그레고리가 가족들에게 짐이 된 상황에서 죽으니까 오히려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처럼 결국 처음에는 돈을 벌어왔을 적에 감사 좋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정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하면 내가 돈을 벌었어. 돈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오히려 돈을 벌어서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와이프가 하는 집안일을 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준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또 내가 행복하고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을지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돈 아닌 다른 그러니까 결국 그레고리가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자기들이 숨어 있는 몰랐던 그런 거인을 찾죠.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그런 거인을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레고르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런 능력을 안 찾아봤던 거죠.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 풍요에 젖어서 편하게 살려고만 했지 결국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잘했다고만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을 오히려 만들었더라면, 뭐 아빠도 나가서 일을 하고 엄마도 자기 앞가름을 하고 여동생도 예를 들면 자기 그런 능력을 찾을 수 있으면 서로가 다, 가족들도 자신의 그런 숨은 역량을 찾고 그레고로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뭐 수많은 그레고르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책을 읽고 책을 독서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인지, 후회하지 않는 삶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렇고, 나도 그레고르처럼 살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이반 일리치처럼 돈만 쫓았고, 데미안처럼 그렇게 살아보려 했는 것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레고르처럼 내가 뭐 내 꿈은 생각해 보지 않고 결국 그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일단 저는 그 부분, 결국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서 가족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레고르가 다 해버리니까, 그게 그런 좋은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고, 그레고르 역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매일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혼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오늘도 저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오늘을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